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무상증자 결정이 나왔던 HB솔루션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HB솔루션 오늘 23.08% 오른 채로 19,41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신고가를 울려준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HB솔루션은 보통주 한 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HB솔루션에 대해 무상증자 사유로 이날 11시 4분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상증자 공시에 따라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던 HB솔루션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 결정에 오늘 거의 상한가를 찍고 23%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HB솔루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상 풀렸네? 라고 적어주셨고, 그렇죠? 상한가가 풀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임성현 전문가님, 반도체로 가자. 미세 공정에 이제 별표를 2개나 쳐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 흐름적으로 이주연 전문가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상한가가 풀린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종목 오늘 1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제가 이제 보통 어떤 종목을 오늘 매매를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매일 해주시죠. 네, 그런데 이제 HB솔루션 이게 무상증자가 떠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살까 아니면 뭐 내일 살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 네. 상한가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일단 상따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방송 끝날 쯤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나셨겠네요, 그러면. 네, 3시가 됐는데 이제 상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지켜보다가 이제 3시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상한가가 이런 식으로 좀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네, 그래서 뭐 열이면 10종목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또 갭이 또 크게 뜨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간혹. 있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시간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 못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동시호가에 상이 풀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시간 외에서 빠져버린다든지 아니면 시간 외에서 뭐 빠졌다가 시간 외에서 이제 또 상한가 들어가도 다음 날 갭이 좀 크게 안 뜬다든지 보통 상한가 간 종목들은 갭이 좀 크게 뜨는 거를 우리가 하는데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상한가에다 낼름 팔아먹고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아무튼 뭐 고마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는 일단 풀렸지만 최근에 무상증자 종목 혹시 알고 계세요? 뭐였죠? 엑스페릭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요? 네. 차트를 잠시 보실게요. 뭔가 닮은 게 있나 봐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무상증자 600% 무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1대1 한 주당 6개 준다.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해가지고 올라왔고 거기다가 이제 권리락 걸리는 시점에 이렇게 점으로 상한가를 여러 번 갔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상한가 랠리를 끝내면서 이렇게 종목이 마무리됐는데 앞서서 이제 그 종목들 보면 공구먼이라든지 이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 무상증자 테마가 불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막 랠리를 막 펼쳤던 그 시점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또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600% 무상증자를 했는데 지금 HB솔루션이 300%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갔으니까. 뭐 이제 시작이니까 HB솔루션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 또 다른 종목이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 버리게 되면 지난번 실리콘투를 보시면요. 이때 2022년도 한 6월쯤 해서 이 무상증자 테마가 불면서 신규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또 이런 무상증자 트렌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재밌게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테마처럼 무상증자 테마처럼 이렇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HB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는
다시 3% 정도 반등을 했거든요. 분봉을 보시면 지금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렇게 장중에 그리고 있다가 돌파를 하면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마무리를 못했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가가 갭이 떠서 출발을 하더라도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거래 대금이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이상 터졌기 때문에 저는 눌림을 잘 공략하면 분명히 시세가 또 크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리락 때까지 해서 좀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특징주 이런 거 얘기 드릴 때 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앞서서 뭐 예스24 같은 거 50% 업사이드 있다 했는데 이틀 만에 지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 드리는 특징주도 그냥 대충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골라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네. 정말 어떤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딱 찍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뭐 혹시나 주변에서 서울경제TV 안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빨리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나 방송 못 챙겨보시더라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후 1시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도 이렇게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났던 종목이라고 하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유튜브 라방 정보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은 빠지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소개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반도체로 가자라고 적어주셨기 예. 때문에 이 기업 내용에 대한 부분인가요? 이건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진단을 해줬는데요. 네. 저는 그것보다도 기업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자면은 현재 HB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좀 장비업 OLED, 쪽으로 네. 많이 알려졌습니다. OLED 이제 계측 장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잉크젯 방식의 좀 장비 이런 부분에 거의 특화된 어떤 부분들에 좀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HB 솔루션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진출을 좀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계측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나둘씩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초방막 이제 계측 장비라고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은 보통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 이제 초방막으로 이제 산화막을 제일 먼저 입히는 과정들이 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공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고단화가 될수록 계속 도포 작업이 여러 번 진행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두께와 물정을 다시 한번 그 현재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측 장비 이런 도포 장비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어떤 그 현재 수주 테스트 과정들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OLED의 이제 계측장 어떤 매출을 더 능가하는 어떤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HB 솔루션이 어떤 장비 업체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날아가는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약간 특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SNS텍이 EUV 장비를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수페타시스가 단순하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다층 기판으로 해서 날아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첨단 공정에 특화된 또는 그 수요가 어떤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마찬가지 뭐 최근에 이제 파크 시스템즈도 마찬가지 이제 그 현재 현미경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HB 솔루션도 이와 같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추세 돌파가 일어났고요. 또 이게 뭐 어떤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총이 가벼운 곳은 뭐 점상으로 날아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은 뭐 날아가면은 보유자 영역이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은 한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대 양봉에 보통 중심축에서 약간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HB 솔루션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기업의 내용이 워낙 월등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무상증자 소식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용 부분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간 친구입니다. KG 모빌리언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페이 이슈 짚어봅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KG 모빌리언스 29.95% 오르면서 7,5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색량 골든벨을 울린 종목인데요. 네, KG 모빌리언스는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결제 피지사로는 최초인데요. 네, 앞서 KG 모빌리언스는 지난 8일 애플페이 서비스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오픈했고 이후 내부 안정화 작업을 거쳐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KG 모빌리언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페이 이슈로 상한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이야기 나눠보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단독 아니면 도루묵 휴대폰 강자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점상을 부탁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단독이 아니면 말짱 꽝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왜요? 휴대폰 어떤 결제 어떤 회사 부분들이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어떤 대표적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피지 결제사는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라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 쪽에 대부분 이제 피지 결제사가 많은데 지금 허용이 좀 되고 있죠. 근데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피지 결제 부분들의 1인자이면서 단독으로 좀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후발적인 휴대폰 어떤 결제 부분까지 열어준다 된다면은 어떤 프리미엄 효과가 약간 사라질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카드 업계도 현대카드하고 이제 단독으로 했는데 맞아요. 단독으로 했단 말은 보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KG 이제 모빌리언스 부분들의 어떤 지금은 이제 시장 지배력 때문에 또 상한가를 갔지만은 또 한번 약간 밀려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단독 여부를 현재 뭐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KG 모빌리언스 부분들이 이제 시총이 약간은 가벼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동안에 전혀 못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재료 때문에 상한가를 형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상한가가 이제 실행이 될 때 대량 거래가 됐을 때가 약간 꼭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추세 이탈 때문에 약간 뭐 장이 안 좋아서 약간 무너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효과 때문에 단기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하반기에 어떤 다시 한번 현재 증권용 토큰 바람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슈적인 요소가 좀 더해지면은 좀 조정 뒤에 다시 갈 수 있는 요소는 좀 현재 뭐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요소는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살아난다는 테마가 있는데 이쪽 모바일 쪽 현재 결제 테마 어떤 업종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속적인 재료 여부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금은 뭐 상한가가 약간 단발적인 요인 가능성이 조금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좀 연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죠. 점상을 부탁해라고 적어주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점상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들고 있어서 점상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건데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까? 좀 바깥으로도 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보유한 종목 누구나 다 점상을 바라는 거는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침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제가 1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이거 매수한 걸 다 보여드리거든요. 야. 그러니까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이제 조금 늦게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페이 하면 애플페이 관련 주들이 막 급등을 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최초로 이제 그 모바일 결제를 애플페이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제가 눌리면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분봉을 보시면 거의 다이렉트로 야. 쫙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한 가격이 얼마냐면 7,550원에 샀어요. 야. 그러니까 상한가에 혹시나 문을 잠시만 열어주시면 제가 조금만 사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랬는데 형님께서 저의 그 바람을 들으시고 살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빨리 들어와! 탁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시 조금 사졌는데 축하드립니다. 내일 이제 좀 갭이 뜰 거를 예상을 하고 네.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KG 모빌리언스가 애플페이 이슈가 붙어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잉크 코리아라고 앞서서 이제 그 현대카드가 뭐 애플페이랑 이런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그렇죠. 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한가도 가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냐면 페이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애플. 그렇죠. 애플이 붙었습니다. 제가 그 카페 24도 네. 이게 50% 정도 업사이드가 최소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50% 거기서 50%딱 오르게 되면 투자 경고가 붙어요. 보통 투자 경고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딱 봤던 거고요. 왜 카페 24를 얘기를 드리냐면 유튜브랑 뭘 한다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아니고. 그렇죠. 구글이랑 뭐 한다. 이러면 여러분 호재입니까 아닙니까? 중소형주가. 그렇죠. 호재입니다. 호재죠, 무조건. 삼성이랑 뭐 한다. 호재죠. 대형 호재입니다. 호재죠. 그죠? 애플이랑 뭐 한다. 테슬라랑 뭐 한다. 그러면 주가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이때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들과 뭔가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주가의 호재다.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보여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일단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 애플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후발주예요. 그래서 너무 막 대단한 이런 시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뭐 전고점 돌파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뭐 한 최소 10% 이상의 수익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거나 막 상한가 가는 것도 어떤 식으로 상한가가 들어가느냐.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3시 이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상한가를 들어갈 때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느냐 아니면 전고점 돌파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서 상한가가 들어갔느냐 어떤 그 상한가에 들어가는 형태에 따라서 다음 날 예상할 수 있는 갭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동은아난텍이라든지 이 1시 라이브 방송할 때 상한가 갈 만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 위에서 사는 것 같지만 겪어보셨을 겁니다. 뭐 인성정보라든지 뭐 상가 가고 다음날 갭 뜨면서 바로바로 다음날 뭐 10에서 15% 수익 나는 뭐 이런 것들도 다 겪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1시 라이브 방송 여러분 들으시면 이런 것들도 맛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KG 모빌리언스는 제가 봤을 때 일단 8,3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갭이 만약에 좀 낮게 뜬다 하면 살짝 눌릴 때 공략을 해보시고 갭이 뭐 7%, 8% 이상 뜬다 하면 일단은 충분한 조정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